안녕하십니까. 토요일옵니다. 연달아서 오늘 두 번째 동영상을 찍습니다. 할 게 너무 많아서요. 미루면 또 하기가 싫어질 것 같아서 일단은 이직 확인서를 먼저 올려드릴게요. 어, 사실은 이 사이에 그 4대 보험 상실을 EDI로 하는 걸로 화면을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제가 그거를 PPT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이직 확인서는 기존에 있던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하고 그 다음에 고용보험에서 이번에 2019년 10월 기준으로 10월 1일자 기준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좀 이렇게 공약으로 건 것들이 많이 이제 반영이 돼서 또 바뀐 내용들이 있어서 그것들도 같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4대 보험 이직 확인서 4대 보험 두려운 격리 주민들을 위한 1호 강의입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계속 연달아서 보면 4대 보험 개념은 했고요. 취득 신청하면서 1번 하면서 밑에 3번 작성해보기 했거든요. 상실 정정하면서 작성해보기 같이 동시에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끝났어요. 실업급여 부분은 이제 오늘 해드리고 보수총회 신고서는 다음 시간에 사업장 지도 점검도 다음 시간에 이렇게 남은 것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직 확인서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한번 보면 이쪽 부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 이상일 것. 이 180일에 대한 내용은 잘 생각하셔야 될 게 그 한 달을 30일로 보고 30을 나누면 6개월로 보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급여를 받는 일수를 기준으로 급여를 받는 그 일수로 해서 우리가 4대 보험을 납부를 하잖아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펜으로 좀 바꿔보고요. 펜 빨강.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을 만근하면 토요일은 그냥 쉬어요. 일요일 날은 유급 휴가예요. 유급 휴일. 그래서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에다가 일요일, 유급 휴일까지 해서 총 일주일에 7일 중에 6일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 180일 되려면 예를 들어서 한 7개월 7개월 곱하 30일 37에 20일 210일 정도 곱한 다음에 요거는 총 근로일에 210이라 치고 7분의 6을 곱하는 거죠. 그러면 7, 3, 21, 3, 6, 18 이렇게 180일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6개월이 아니라 7개월 좀 넘으시면 돼요. 고용보험. 그리고 또는 이게 내가 정확히 잘 모르겠다 그러면 공단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가입하시고 본인이 피보험 단위 기간이 며칠 되는지 조회해 볼 수 있어요. 그럼 확실하게 나옵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이거는 본인이 만약에 산재로 다쳤으면 다친 기간부터 실업급여가 아니고 산재가 다 끝나고 치료가 완료된 그 후부터 실업급여에 해당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본인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지 실업급여를 받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실업자가 됐다고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업을 한다고 해서 자진으로 회사에서 이제 그만두고 그냥 놀고 싶다 이런 분은 다음 구직을 안 하고 그냥 평평 노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생계가 위협당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는 거죠. 근데 내가 그만두고 그 다음 회사를 구할 때까지 이 생계가 위협받는 사람들이다. 그분들을 위해서 실업급여를 드리는 거야. 다음 직장 구할 때까지 네 생계를 우리가 어느 정도 책임져 주마 하고 만든 게 실업급여니까 의미가 다를 수 있어요. 그냥 그만뒀다고 돈 주는 게 아니에요. 또한 재취업을 위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고요.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됩니다. 이거는 이직사유법 제58조 수급 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말을 그냥 뭐뭐에 뭐뭐 여집합으로 얘기했죠. 제한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그러니까 제한되는 사항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 말이에요.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또 다른 말이죠. 실업의 의무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이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 자격을 부여함. 말이 좀 복잡하죠. 결론은 뭐냐면 비자발적이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본인의 의견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 부당하게
그렇게 그만두신 분에 대해서는 구직급여, 실업급여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직사유는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상 상실 사유와 동일한 의미로 타대보험 상실 신고서의 상실 사유와 이 실업급여의 그 상실 사유하고 같아야 돼. 만약에 이게 다르면 이거 자체가 소급 조건의 조건이 안 돼서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코드는 잘 쓰셔야 되고, 만약에 코드를 잘못하면 과태료가 50, 100, 200씩 계속 쭉쭉쭉 오릅니다. 최대 500만 원까지도.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그러니까 위장으로 실업된 거에 대해서 이제 사업주도 같이 그거에 대해서 담합을 했다. 같이 협력을 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태까지 그 직원이 받았던 실업급여에다가 과태료까지 해서 같이 청구가 되는데, 사업장과 근로자가 5대5로 같이 납부를 해야 돼요. 근데 근로자는 본인이 더 이상 돈도 다 토해내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회사도 못 다니고 있어서 배째라 하면은 이게 민형사상 배째라가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오냐면 사업장으로 다 청구가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원칙대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생각보다 그 부정수급에 대해서 민원 같은 게 많이 들어가고 부정수급에 대한 적발 건수가 생각보다 많이 찾아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위태위태하게 하지는 마세요. 구체적인 이직 사유에 대해서 그 13자 이상 뭐 내용 간단히 쓰시면 되고요. 여기서 보면 이직 사유 구분 코드 자진퇴사는 11번이고 이거는 실업급여 안 됩니다. 12번은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등 임금체불. 임금체불은 이게 법조항이 바뀌어서 1년에 2달의 임금체불이 있으면 이것도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됩니다. 2달이 연속해서 2달은 아니에요. 1년에 뭐 1월에 안 받고 그 다음에 2월에 안 받고 그 내용이 있으면 됩니다. 통장만 갖고는 증빙하기는 어렵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그 노동부에 한번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금체불 등. 그 다음에 근로조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사람한테 원래 급여를 더 깎았어요. 그러면 최저임금보다 깎아버렸으면 이거는 어떻게 해요? 조건이 확 나쁘게 변동된 거죠? 이런 것도 실업급여 사유가 되고요. 어머, 우리 딸 잠깐 나가 있을래요? 그 다음에 사업장 이전 같은 경우는 사업장이 출퇴근이 왕복이 그 통근 시간이 3시간이 된다면 1시간 반, 1시간 반 총 합쳐서 3시간이 된다면 이것도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 무작위로 고용보험공단에서 직원이 그 스톱워치를 갖고 와요. 갖고 와서 당신 집에서부터 이전된 사업장까지 교통을 타고 가는 시간을 재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정확히 1시간 반이 넘으면 돼요. 가는 길, 오는 길까지 합치면 3시간. 그리고 회사의 근로자의 회사 사정과 근로자의 규칙 사회 이직, 폐업 도산, 이건 확실한 거죠.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이거는 뭐 공문 같은 게 있으니까 무슨 그런 게 있을 테니까.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이런 거는 뭐 자료가 있겠죠. 그러면 무슨 회사에서 통보서를 받잖아요. 그걸 갖고 있으시면 돼요. 근로자의 규칙사유엔 징계, 해고. 요거는 그 서로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시비 분쟁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권고사직 같은 경우, 그 다음, 어쨌든 소명을 해주거나 아니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얘는 입주민의 뭐, 많은 민원 중에 어떤 특정 입주민이 계속 이 직원에 대해서 항의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잘랐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돼요.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테니까. 정년 등 기간 만료인 이직. 정년, 당연히 실업급여 받을 수 있고요. 계약기간 만료에도 받을 수 있어. 근데 계약기간 만료는 잘 보셔야 될 게, 이게 2년을 기준으로 계약서를 쓴다고 해서 이 사람이 계약직이 아니에요. 2년이 넘어가면 회사에서는 상용직으로 봅니다. 이쪽에서는 보험공단은 상용직이기 때문에 계약 만료로 인해서 그 실업급여 받을 수는 없고요. 2년 미만에 대해서는 이거는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그렇게 정확히 12월 말일자로 그만두고 이 사람이 1년 반 만에 그만둔다. 계약은 그렇게 정해져 있다 하면 실업급여가 돼요. 근데 이 사람이 2년 이상 됐다. 그러면 계약 기간 만료로 받기는 힘든데 한 가지 방법은 더 있어요. 회사에서 통보서를 받는 거예요. 계약을 재계약 안 하겠다는 통보서가 있으면 3년이 되든 그래도 어쨌든 회사에서 강제적인 상황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일 확실한 거는 그 자기 아파트마다 사정이 좀 다르잖아요. 미세하게. 그래서 1350번 전화해서 상담 받으시고 돌다리 두들겨 보시고 실업급여 이직 확인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직 확인서는 회사가 그만둔다고 다 써주는 게 아니고요. 이직 확인서는 실업급여 받을 대상인 사람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A라는 회사에 이 사람이 근무를 했어요. 했다가 이제 이 사람이 안녕 2년을 다녔어요. 2년 다니고 계약 말려서 다른 회사로 갔어요. A라는 사람이. 근데 이 회사에서는 새로운 회사에서는 생각보다 이 사람이 근태가 불량해갖고 3개월 만에 잘렸어. 이 사람 어떻게 이직 회사 실업급여 여기서는 180일이 안 되는데 상관없습니다. 전 회사 것까지 합쳐서 180일 기준 단위 기간이 되면 받을 수 있는데 대신 최종 근무지에서는 권고사직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전에 회사 180일 모자르잖아요. A 회사에서도 이직 확인서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대신 이 사람이 있었던 그 전 회사는 자진 퇴사로 이직 확인서 써주면 돼요. 그러면 요거 합쳐서 이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근데 만약에 180일 이후에 실업급여 받고 그 다음 또 근무 좀 하다가 또 실업급여를 또 받으려면 그건 안 돼. 180일 이미 썼으니까. 수급 받았으면 그 정권은 끝납니다. 소멸이에요. 작성 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걸 보시면 나머지 그 이직 확인서 외부로 들어갈 때도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는 어렵지 않죠? 사업장 관리번호 있는 거 쓰시고요. 그 이쪽에 보면 그 해당하는 직원하고 주민번호하고 그 사람 주소. 그 다음에 그 요즘 여기는 없는데 핸드폰 번호도 써야 돼요. 010 뭐 이렇게 뭐 18, 18 이렇게. 핸드폰 번호도 적어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 문자가 가요. 이직 확인서 하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 안내문 같은 거를 이제 보내주기 때문에 이쪽으로 문자를 보내줍니다. 피보험 자기가 취득은 최초 취득일 그걸 쓰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 이직일. 4대 보험은 상실 신고했을 때는 마지막 근무의 그 다음날이 상실이 됐죠. 마지막 근무하는 날까지는 그게 자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마지막에 다쳤다 하더라도. 왜냐면 그때까지 4대 보험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직일, 요거는 이직 확인서 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까지예요. 이직일은 상실 하루 전날 말이 어렵죠. 이거는 최종 마지막 근무일. 그러면 2010 몇 년 6월 28일이니까 이 사람 실제는 7월 1일 날 퇴사겠죠. 그죠? 그러니까 4대 보험 상실일은 7월 1일이고요. 이직 확인서의 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이직 사유에서 이 사람이 그 32번이었다 쓰면 코드 32번하고 계약기간 종료 그리고 그거에 대한 무슨 사유를 쓰는 거죠.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종료 뭐 이렇게 그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서 피보험 단위 산정 대상 기간 이거는 180일이 되는지 그만 요거만 한번 볼까요? 5월 1일에서 5월 30일 실제는 31일이잖아요. 이거에 7분의 6을 하면 7 3, 21, 7, 4, 28 금액이 나누면 7, 7, 28, 13, 7, 4, 28, 7호 7호까지 안 되고 31 곱하기 6 나누기 7 26.57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가 26일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달력으로 보면 EDI나 그 외부로 이직 확인서를 쓰면 기간만 넣어주시면 얘는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합친 게 180일 넘었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여기서 한 번 더 정리하면 임금이 실제로 지급된 날만 기입하고 보통 주 5일 근무일 경우는 무급휴일인 토요일을 빼고 주당 6일만 상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 연장은 요거는 뭐냐면 산재를 받았으면 쓰는 거지 아니면 안 써요. 그죠? 사유는 만약에 요거 내용은 요 밑에 있습니다. 질병, 부상, 사업장 휴업 이런 거 있죠? 질병이나 부상. 만약에 사유가 여기 있는 1번을 쓰면 산재 다쳤겠죠. 기간은 만약에 1월 1일부터 2월 28일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평균 임금 산정 명세서. 얘는 퇴직 전 석 달간 평균 임금으로 하는데요. 이거는 퇴직금 정산, 퇴직금 지급 명세서, 정산 내역서 또는 정산 내역서라고도 하죠. 요거를 보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그 90일 되는 날까지는 역산하는데 3일, 30일, 30일, 20일, 28일까지 해서 요거 총 그 날수를 쓰고 기본급과 수당과 그 금액을 더한 다음에 이걸 날수 나누죠. 그리고 1년치 합산한 금액의 12분의 3이라는 얘기는 상여금은 불규칙하잖아요. 그죠? 불규칙하는데 이 사람이 받았던 거를 불규칙한 거를 어느 달은 받고 어느 달은 받지 않았으면
손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1년치를 나누기 12 한 다음에 곱하기 4만 금액. 연차도 마찬가지 나누기 12 한 다음에 곱하기 4만 금액.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연차는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예요. 즉 만약에 선지급하는 단지는 그 선지급한 금액을 하는 게 아니라 청구권 기준으로 해야 돼요. 전전년도에 대한 연차를 보셔야 돼요. 청구권이에요. 청구권. 사용권이 아니고 청구권은 만약에 내가 첫 해에 만근을 하면 다음 해에 15일치를 쓸 수 있잖아요. 15일치를 그 다음에 다 써야 되는데 못 썼어. 그러면 이건 그 다음에 바로 청구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금을 산정하는 거는 이 해가 아니라 2년 전 거에 대한 15일에 대한 연차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12분의 3. 총 임금액은 이거 다 더한 금액을 총 일수 92일로 나누면 평균 임금 33,076원 나오죠. 그래서 1일 소정 시간 8시간 표시를 해주시고요. 24번은 퇴직금 수령액이 이거는 2억 이상만 해당이 됩니다. 근데 관리소는 퇴직금 2억 주는 데가 없잖아요. 그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왜 그러냐면 이유는 2억 정도 되는 퇴직금을 받으신 분들은 생계가 위협받지는 않아요. 그죠? 몇 개월 정도 지난 텀 두고 나서도 이 사람이 실업을 구직을 안 했어요. 근데 어쨌든 구직한다고 해. 노력은 해. 그러면 그때 몇 개월 텀 준 다음에 그때 실업급여를 받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하는 건지 관리소는 소용이 없으니까 참고로만 알고 계시고 이것도 거의 임원들 일반 기업이니까 이것도 관리소는 소용이 없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질문이죠. 요거는 좀 몇 가지 보면 5년 이상 근무했고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하고 물어본 거죠. 공고사직 받으시면 되는데 이거는 일자리 안정자금하고 영향을 받아서 회사가 만약에 받고 있으면 3년치를 뱉어야 되니까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잠깐만요. 잠깐만 저희 집 강아지가 찡찡대고 있어요. 따님 삼순이 산책 시켜주세요. 여기 스파르타님이 얘기한 게 있어요. 2년 이상 지나면 계약 만료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상담을 받으시라. 번호 얼마예요? 1350번 전화하신대요.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요거까지만 보면 판단이 어려워요. 그죠? 요거 하나 있어요. 요거는 기억하실 게 55세 이상의 당시 취업 당시 55세는 이거는 고령자 촉진법이라고 해서 이분은 그냥 2년이 넘으셔도 얘는 그냥 계약직이에요. 계속 인정받아요. 왜냐하면 55세는 고령자니까 생각보다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금방금방 이직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55세에서 2년 넘어서도 상용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이 그러니까 계약직에서 상용직을 인증받아서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제한되는 건 아니니까 55세 같은 경우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니까 계약 만료 가능하다. 요거하고 요거하고 뭔가 같은 연관되는 내용은 추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고용보험에서 공고사직 신고해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정해놓은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맞으면 되는데 이것도 알아보셔야 된다. 여튼 뒤에 있는 건 됐고요. 중요한 사항은 몇 가지. 그러니까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매우 좋은 내용을 댓글 다는 경우죠. 저희 회사는 소독이랑 미화원 관리하는 업체고, 4월 2일 취직하고 3월 말 퇴사 처리. 참고로 전 소독원입니다. 사장님께 실업급여 좀 받을 수 있게 요청했는데, 제가 실업급여 받게 되면 일자리 안정자금 사무실 안 나오는 거죠.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 계약 만료로 퇴사 처리해서 결론은 실업급여를 받고, 내일 배움카드 나와서 컴퓨터 학원도 등록하셨다고 합니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지우고, 이거는 산재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일하다 쓰러졌어요. 처리 방안. 며칠 전 직원이 근무 중에 쓰러졌는데 뇌경색입니다. 현재 직원은 일자리 안정자금 받는 분이라 자신의 규칙 사유에 의한 퇴사나 공고사직에 대한 타시 처리만 알고 있는데 공고사직 처리 시 아파트 일자리 안정자금이 나오는 문제가 있었고 자신의 규칙 사유에 의한 퇴사 시 그 직원분이 산재 신청할 예정이어서 아파트에 실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어 고민 중이었는데
요즘은 산재를 개인이 신청해도 된다네요 라고 얘기했어요. 결론은 요거 파란색 부분은 필요 없는 내용이고, 퇴사할 때는 개인이 자진 퇴사로 처리하고, 구체적 사유는 질병으로, 이직 확인서도 같이 제출을 하면 노동부에서 실업급여 여부는 질병 상태에 따라 실사 후 처리한다고 하고, 담당 직원이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본인의 회사에 요청한다고 하십니다. 이거는 그 산재에 대해서는 얘기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 광고성 댓글은 그냥 별 무시하면 됩니다. 왜냐면 이런 분들은 자기한테 맡겨서 좀 돈을 수수료 받으려고 하는 영업이니까 그럼 믿지 마시고요. 이런 거는 그냥 고용보험이나 산재 이쪽에다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게 법이 바뀌었어요. 문재인 대통령님의 또 다른 실적이긴 한데, 원래는 산재는 이거를 해주는 데가 사업장이잖아요. 사업장에서는 자꾸 산재가 일어나면 산재율이 올라가니까 불리해요.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주니까 사업장에다 부탁을 해야 되는데 사업장이 안 해주면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방법을 또 만든 게, 대형 병원 같은 경우는요, 병원 자체에 이 산재 처리 담당자 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어디서 다쳤냐 회사 나라고 얘기하면 바로 산재로 해서 이 사람한테 이제 상담받고 접수하면 됩니다. 회사한테 오케이 받고 안 하고 자시고 상관없이. 감사합니다. 여하튼 이렇게 제도가 좋게 바뀌었어요. 또 다른 사례인데요. 경비원님이 폐지 정리하다가 다쳤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본인 부상으로 미리 사직 신청을 하고, 근데 미리 사직 신청하는 건 좋지는 않은데 어쨌든 요양급여 기간 끝나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양기간 플러스 30일 동안은 퇴사시킬 수 없으니 합의 퇴사는 가능. 근데 미리 합의는 그 근로자 입장에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하시는 거는 그쪽 소장님께서는 새로운 직원을 그냥 바로 뽑고자 설득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요양급여와 실업급여는 별개입니다. 당연하죠. 실업급여는 퇴직하자마자 받아야 하는 거 아니고 1년 내 신청. 근데 이거 잠깐 정리하면 1년 내 신청하는 건 맞아요. 근데 만약 이 사람이 실업급여를 4개월 받을 수 있어. 근데 12월 31일까지 4개월 하나, 둘, 셋, 넷 4개월 받을 수 있어. 그러면 12월, 11월, 10월, 9일이죠. 9월이죠. 그럼 적어도 8월 달에 신청해야지 넉 달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신청을 이때 했어. 원래 넉 달 받을 수 있는 건데 12월 말로 종료니까 2달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1년 내 신청이란 거는 신청 및 그거를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받는 기간 포함해서 1년이 되셔야 돼요. 요양이 끝난 후 정상적 근로가 가능하다 판단될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는 보상보험이므로 산재와 별도로 과실비에 따라 사업주는 배상 책임이 있고, 배상 책임 보험은 근로자 재해보험이 있으나 관사에서는 들지 않았을 거라 새로 하자면, 이거는 뭐 그 사람 추측이니까 이건 확인해 보셔야 되고, 장애 등급을 받으시면 장애로 인한 근로손실 청구도 가능입니다. 근데 뭐 팔꿈치 정도 갖고 장애 받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Q&A죠. 요거는 제가 몇 가지 포인트만 읽어드릴게요. 스스로 자진퇴사인데 구직급여를 받는 것 중에 자영업도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고용산재에 물어보셔야 돼요. 1350번 누누이 얘기했지만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면 이직회피 노력을 다하는 이직의 불가피성 인정되는 경우만 된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스스로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같이 본인 중대한 규칙 사유면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횡령이죠. 횡령. 공금 횡령, 이건 경리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회사 기밀 누설, 기물 파괴, 그 다음에 형법 등 법률 위반, 이런 경우는 본인의 뭐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에서 해결된 경우는 그 구직급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 받을 수 없을까요? 만약 이런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입사를 했는데 3개월은 수습이고 이때는 4대보험 안 들어줬다가 그 다음 4개월부터는 4대보험을 들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총 근로하는 건 180일이 넘어요. 여기 수습까지 포함을 하면. 그러면 이때는 안 들어오는데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 고용산재 들어가서 이때도 근무했다는 내용이 객관적인 증거가 되면 인정해주고 사업장은 이거 돈을 내셔야 됩니다. 이것도 바꿨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쨌든 간에 좋은 제도가 많이 있는데 이거 홍보가 많이 안 되고 있죠.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실직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계가 그 3단계에서 2단계로 바뀌어서 요것도 바뀌었어요. 그것도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구직급여에서 수급 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 어떻게 하나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스킵합니다. 이겁니다. 이제 노무현이래.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실적이죠. 2019년 10월 1일부터 변경한 내용입니다.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19년 4대 보험료율은, 아이고, 제가 너무 넘겼네요. 잠깐만요. PPT를, 제가 이거는 편집해서 붙여야 되겠다. 다시 앞에 슬라이드 찾아놨습니다.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4대 보험률, 국민연금은 9% 그대로, 사업주 근로자 5대5, 4.5, 4.5고요. 동결입니다. 건강보험은 좀 인상이 됐어요. 그 6.46으로 사업주 근로자 3.23, 3.23 반반입니다. 얘가 좀 올랐어요. 예산 잡을 때는 6.46에 대해서 계산하셔야겠죠. 건강보험. 국민은 9% 그대로 가고 건강은 6.46으로 예산 잡을 때 하시면 돼요. 장기요양 부분은 요거는 인상됐죠? 건강보험에 8.51, 8.51 똑같이. 그 다음에 고용보험. 고용보험에서 여기는 실업급여 부분이 인상됐어요. 여기 실업급여. 그래서 1.85%인데요. 여기 안에 들어간 0.8, 0.8 보이시죠? 걔가 인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 직업 안정되는 그대로인데 150인 미만과 아닌 거는 좀 다르고요.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상이하니까 이거는 크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지금 노란색 보이는 거 보이시죠? 국민, 장기, 실업급여 이 부분만 좀 바뀌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고용보험 개정안 2019년 10월 1일부터 바뀌었고요. 2019년 10월 1일자 기준으로 퇴사한 사람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쪽 부분은. 실업급여 기준 인상 및 지급 확대,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이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됐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실직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현행 90에서 240에서 더 늘었어요. 지금 요것만 한번 구경 보시겠어요? 예전에는 3단계였는데요. 40대 뭐 이렇게 나눠서 20대 뭐 이렇게 했는데 그냥 50세 미만, 50세 이상 장애인 이렇게만 나눴어요. 그래서 1년 미만, 그러니까 피보험 단위 기간이 1년 미만 동안에서 그러니까 고용보험을 가입했으면 120일 동안 수급을 받는데 그게 좀 바뀌었죠. 아니 90일이었어. 90일. 그 전은 90일이었고 90일에서 이게 120으로 바뀐 거예요. 적어도 최소 30일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240일 있던 것도 얼마냐면 270일까지 이렇게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기간이 늘어났다는 거, 그리고 금액도 더 늘어났다는 거. 대신 금액이 무작정 계속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하한액하고 그 다음에 최고액으로 나눠 있어요.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으로 조정했고 법 시행에 따른 하한액이 현행 하한액 6120원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행 하한액을 적용하도록 한다. 더 낮추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10월 1일 퇴사자 이부터 가능하고 9월 30일 퇴사자는 죄송하지만 그 예전 걸로 가능을 그 실업급여에 해당이 됩니다. 초단기간이라면 이제 미화 여사님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있었는데 요건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이게 12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해야지 실업급여를 받겠는데 사실 초단기간은 그 날짜, 그러니까 근무하는 초단기간 주는 이유는 자주 올 필요가 없는 업무를 시킨 경우잖아요. 180일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거를 이직 전 24개월 동안 180을 하면 근로날수가 좀 적더라도 이러면 실업급여를 받게끔 바꿨어요. 이것도 10월 1일 퇴사자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남녀 고용 평등은 요거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근데 우리는 뭐 출산 휴가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자녀가 근로자일 때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이 6급 10일 확대가 되고요. 정부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돈도 좀 20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청구 시 출산일부터 90일 이내로 확대하면서 1회에서 뭐 분할 나눠도 되고 뭐 이런 좋은 제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몇 가지입니다. 이제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밤 되시고 다음 시리즈도 계속 연달아 올려드리긴 할 텐데 제가 너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는 그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최선을 다해 올려드릴 거라고 약속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만족하셨으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공유를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귀여운 짓 했죠? 이쁘다고 봐주세요. 안녕.